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SW 문제 해결 경진 대회에 참가하게 된 미생물학과 강예은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주제는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이 제한되는 미생물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미생물은 저희 근처 어디에나 존재를 하고 심지어 저희 몸속에도 미생물 군집이 존재하며 저희는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은 말 그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가 크더라도 그 생물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는 미생물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들이 초래하는 결과는 눈에 잘 보인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로 적어둔 것처럼 이스트라는 효모가 들어갔을 때 빵이 부푸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스트와 같은 작은 효모들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음식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식품에서만 사용이 제한되는 미생물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였고요. 사용 제한 조건 미생물이 궁금한 식품을 그러니까 이제 제한 조건을 입력을 하면은 그 제한 조건을 가진 미생물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요 결과랑 설명을 하나씩 적어 두었는데, 제가 이 시연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파이썬을 이용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웹 스크래핑을 통해 사용 제한 조건이 있는 미생물을 모아둔 페이지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는 너무 많아서 사용 제한이 있는 페이지의 정보만 수집을 할 건데, 먼저 이 정보 수집에 필요한 모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의 URL을 불러올 건데, 이 사이트의 URL이 제가 한 페이지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 URL의 맨 끝에 이 페이지 수를 변수로 잡고 후 반복문을 이용해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위에서 불러온 뷰티풀 숲 모듈을 이용해서 파싱을 하기 위해 HTML 파서를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을 가지고 오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카피 셀렉터를 통해 이 친구를 HTML 셀렉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tr 안에 이 하나씩이 td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r을 반복을 해가면서 td를 item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모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하나씩 가지고 와지기 때문에 제가 li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항목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가지고 와졌는데,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원재료명과 사용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저장을 한 것이 리스트라서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이 원재료명과 사용 제한 조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li2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고요. 이 원재료명의 인덱스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 단위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설정을 해줬고, 사용 제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가 8부터 시작을 해서 10씩 증가를 하므로 제가 이제 li3에 이것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li2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재료 명만 가지고 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li3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 제한 조건만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짜고 싶은 프로그램은 이 사용 제한 조건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이 미생물, 여기에 해당하는 미생물을 출력하고 싶은 것이므로 이 두 개를 이제 딕셔너리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명이 키가 되고 사용 제한 조건이 value가 되는 이러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잠깐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전부 발효 육류 제한이라고, 발효 육류 제조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만 이제 발효 육류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이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value 값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alue 값을 동일시켜 주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을 입력을 했을 때 미생물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한 반복을 시키되 이제 exit라는 것을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고요. 이제 조건을 그러니까 value를 입력했을 때 키 값이 나와야 하므로 이제 value 값이 answer 값이랑 똑같을 때 이제 키 값을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보 반복문을 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조건을 입력하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미생물이 원재료명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exit를 입력하면은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제 시연 동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식품의 원재료로 미생물이 사용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훨씬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방금 제가 프로그램을 짰던 것처럼 제한 조건이 존재하는 미생물이 있기도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 정보를 파이썬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직접 느끼게 되었고, 이것을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것을 찾아보는 중에 바이오 파이썬이라는 생물 정보학, 그러니까 파이썬과 생물이 접목되어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파이썬이 낯선 언어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파이썬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